소스도 그렇게 단순하게 만들고 그렇게까지 단순하지 않지만 좀 더 단순화시켰을 뿐이에요. 지금 PT가 안 넘어가는데 혹시 생활에 가야 음성이 제대로 녹음되려나 지금 그 막 잡소리 같은 거 모르겠다. 일단 보고 싶다면 식어달라는 생각을 치고 소리도 소리가 지금 강연자 목소리가 들리냐 모르겠어. 지금 내 옆에서 요즘 내거 만드는 게 있는 거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은 저는 전에 마비노기 영웅전의 서버 프로그래머를 했었고요. 예, 프로젝트 A1에서 지금 현재 프로그래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A1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게임은 얼리얼 4 엔진을 이용해서 제작한 구형 맵에서 플레이하는 하이 퀄리티 그래픽의 쿼터뷰 모바 게임입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3시쯤에 이제 기현님께서 이제 구형 월드 라이팅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실 건데요. 예, 이런 그래픽 쪽뿐만 아니라 이제 게임 내부적으로도 몇 가지 새로운 도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맵이 구형이라는 사실인데요. 구형 맵에서는 그냥 단순히 캐릭터를 이동시키는 것부터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얼리어를 포함해서 게임 엔진에서는 내비게이션 메시를 사용해서 길찾기를 하게 되는데 구형 맵에서는 어떻게 해야 길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이 세션에서는 이제 프로젝트 A1에서 구형 맵을 만든 기술인 랜드스피어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리퀘스트가 어떻게 내비 메시를 생성하고 길을 찾는지를 간단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형 맵으로 리퀘스트를 포팅하면서 겪은 문제랑 노하우 같은 거를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랜드스피어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랜드스피어는 프로젝트 A1에서 사용 중인 구형 랜드스케이프입니다. 지금 현재 에디터에 마이그레이션 돼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언리얼의 랜드스케이프를 행성형 맵에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한 물건입니다. 실제로 이제 개발을 하면서는 가능한 한 이제 언리얼 엔진의 랜드스케이프 구조 자체가 잘 되어 있어서 그걸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구현을 했고요. 랜드스피어 내부적으로 구조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하이트 맵을 사용해서 셀 단위로 높이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는데 그 랜드스피어에서도 유사하게 이제 큐브 맵 구조로 하이트 맵을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제 따져보자면은 내부적으로 6개의 랜드스피어를 붙여가지고 편집하는 것과 유사하게 동작을 하는 거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6개의 랜드스케이프를 붙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부풀린 형태를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실제로 편집하는 장면인데요. 사실 내용적으로 설명할 내용은 크게 있지 않고 그냥 랜드스케이프에서 되는 것들이 거의 다 된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처럼 이제 지형을 편집하는 거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평탄하게 작업하는 거 하고 그리고 뭐 텍스처를 덧칠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사실 이런 기능 자체는 랜드스케이프에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는 기능들이라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알고리즘을 구형에 맞게 처리하는 작업 정도를 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구형 랩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그 단순히 구형 랜드스케이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여타 이제 에디터 차원에서 지원해 줘야 될 기능들이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형 맵에 오브젝트를 배치할 때 위경도 좌표계가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위치나 회전 가지고는 도저히 그 아티스트들이 작업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 밑에 스피리얼 로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높이와 위도 경도로 해가지고 좌표계 잡은 것 하나 하고, 그리고 호리즌탈 앵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구형 맵 상태에서 대부분의 물체가 또 그 구형 맵 방향으로 이제 수직으로 서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는데, 그 수직으로 서 있는 거를 이제 그러니까 그 Z축 중심으로 이제 회전을 시키는 거죠. 그 회전한 각도, 그러니까 호리즌탈 앵글을 변경을 하게 되면은 맵상에 있는 오브젝트가 이제 좌우로 이제 회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엔드키 누르면은 랜드스케이프에 오브젝트들이 붙는 스냅핑 기능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구형 맵에 맞게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랜드스케이프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카메라 문제도 많이 생겨가지고 그 필요한 이제 구형 맵 전용 카메라도 이제 만들어가지고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커스터마이징을 잘 지원해주는 언리얼 엔진에게 박수를 잠깐 한번 보내겠습니다. 리퀘스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간략히 드리려고 합니다. 리퀘스트는 언리얼 엔진에서 내비게이션 메시를 사용하고 있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입니다. 리퀘스트의 장점이라면은 일단 가장 먼저 꼽는 게 속도고요. 메시 빌드 속도도 빠르고 길찾기 속도도 빠른 편입니다. 그리고 단점이라면 이제 그 속도를 위해서 좀 희생한 것들이 있는데, 근사로 인한 오차가 좀 생기는 편이고요. 그리고 에이전트 검색 속도 관련해 가지고는 크게 지원하는 게 없는 게 조금 단점입니다. 그리고 세팅 값이 굉장히 많은데, 그 세팅 값이 많다는 거는 이제 유연하게 상황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은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약간의 진입장벽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언리얼 엔진에 있는 리퀘스트 라이브러리 이제 폴더를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 있는 리퀘스트라고 적힌 부분이 리퀘스트의 본체,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메시를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디토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디토어는 이제 실제로 리퀘스트로 생성된 메시에서 길을 찾아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보통 이제 리퀘스트 라이브러리를 얘기할 때 리퀘스트 슬래시 디토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두 개는 쌍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디토어 타일 캐시는 이렇게 동적으로 변하는, 그러니까 다이나믹 옵스타클을 생성해가지고 그거에 맞게 그 내비게이션 메시를 생성하는 라이브러리고요. 그리고 디토어 크라우드는 에이전트들 간의 이제 충돌 회피를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기능 소개나 테스트, 이제 간단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툴이 제공이 되고요. 이 PT에 나오는 대부분의 스샷은 이 툴을 사용해가지고 찍은 사진들입니다. 자, 그래서 리퀘스트에서 이제 길을 어떻게 찾는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길을 찾는 데는 A-스타라고 불리는 알고리즘이 많이 사용되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냥 알아두셔야 될 거라면은 이제 A-스타가 굉장히 좋은 알고리즘이라는 것. 대부분의 길찾기 알고리즘이 전부 다 A-스타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A-스타 자체는 굉장히 효율적인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A-스타를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그러니까 맵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래프 형태로 나타낼 수만 있으면은 어떻게든 A-스타가 길을 찾아준다는 거죠. 리퀘스트 내비게이션을 이제 잘 뜯어보면 그 내부에서는 이제 여러 개의 폴리곤들과 이제 그 폴리곤들 사이의 연결 정보로 이제 내비게이션 메시를 저장을 하고 있는데요. 흔히 이제 생각하기로 폴리곤이 노드가 되고 이제 그 폴리곤들을 잇는 변이 이제 연결 정보가 된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제로 리퀘스트 내부에서는
변의 중점이 노드고 그 변의 중점 간의 거리를 그 연결 정보로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리퀘스트에서 길을 찾을 때는 이 폴리곤의 각 변의 중점을 따라서 먼저 길을 찾는다는 거죠. A에서 B로 가면은 이 중점을 따른 경로를 먼저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스트링 풀링이라고 불리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이 길을 이제 똑바로 펴서 최단 경로를 찾게 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중점을 통한 경로가 최단 경로하고 차이가 큰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게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두 점을 이었을 때 왼쪽으로 가는 경로가 오른쪽으로 가는 경로보다 짧죠. 그러면 길을 결국에는 이렇게 찾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건 리퀘스트 내부에서 알고리즘상 생길 수 있는 케이스고요. 실제로 일부 케이스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케이스를 찾으면은 의외로 쉽게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스타트가 거의 이게 정사각형이라고 간주했을 때 엔드는 거의 중점에 있는데 스타트가 위쪽에 있으면은 위로 돌아야 정상인데 실제로는 아래쪽 경로를 찾고 있죠. 이 아래쪽 경로를 찾는 이유는 이 중점이 이 부분에 해당하는 중점이 생각보다 멀기 때문이고요. 이에 대한 해결책이 사실은 되게 미묘한데요. 하나는 그 리퀘스트의 설정 값을 바꾸면은 내비게이션 메시가 조금 다르게 생성되니까 그 다르게 생성되는 걸 믿고 다시 생성한 다음에 기도를 해보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요. 이건 일반적으로 했을 수 없는 해결책일 테고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취할 수 있는 해결책은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리퀘스트에서 자체 내부에 있는 버그라서 사실은 어떻게 할 방법이 마땅치 않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로 어쩔 수 없고 정말로 이런 일이 절대로 생기면 안 되는데 이런 경우가 생겼다 이러면은 맵을 적절히 수정해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수정하는 요령이라면은 특히 이제 리퀘스트에서 제일 문제가 생기는 케이스는 빈 공간이 이렇게 넓게 있는데 그 옆에 이제 우회 가능한 구조물이 있다 이러면은 거의 100% 이런 케이스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맵 디자인 단계에서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길을 막아서 우회가 불가능한 형태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넓은 빈 공간을 어떻게 좀 크기를 좀 줄이거나 만약에 리퀘스트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내비메시를 생성하는지 알고리즘을 좀 이해하고 있다면 이렇게만 해줘도 내부적으로 내비메시가 이렇게 생성될 것이기 때문에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맵을 이리저리 수정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리퀘스트를 쓰는 이상에서는 어쩔 수 없는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약간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있다면 이런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리퀘스트에서 어떤 방식으로 내비게이션 메시를 생성하는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리퀘스트 데모 프로그램을 열면 그 안에 이제 데모 파일이라고 있는 이 맵인데요. 우선 이 맵의 폴리곤 정보를 먼저 분석을 해가지고 이거를 복셀로 만듭니다. 이 복셀러가 리퀘스트 메시의 제일 큰 특징 중 하나고요. 이 복셀러를 통해 가지고 맵을 만들기 때문에 이 복셀의 해상도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내비게이션 메시가 많이 바뀌게 되고요. 그만큼 이제 복셀을 만들어 가지고 처리하는 만큼 어떤 맵이 들어오더라도 내비게이션 메시를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복셀을 만든 다음에는 복셀상에서 이제 걸어 다닐 수 있는 셀들을 찾고요. 이제 평평한 부분들을 이렇게 마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요 벽면에 있는 여기도 어쨌든 평평한 면이니까 걸어 다닐 수 있다고 돼 있긴 한데 실제로 여기는 캐릭터가 올라갈 수는 없죠. 그래서 실제로 이 바닥 끝부분에까지 캐릭터가 가면은 캐릭터가 벽에 묻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캐릭터가 갈 수 없는 부분을 깎아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게 이로드 단계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해서 깎아낸 다음에 그 깎아낸 요 평면을 이제 하나의 폐곡선으로 둘러쌀 수 있게 영역을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영역을 나누게 되고요.
이 영역의 조건은 이제 가운데 구멍이 없고 그리고 전부 다 연결되어 있고 뭐 이런 조건들 그리고 그 Z축 좌표로도 겹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리전을 분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리전을 따라가지고 이 리전의 가장자리를 쭉 돌면서 이제 폐곡선을 따게 됩니다. 메이크 컨투어라고 되어 있는 이 컨투어라는 거는 이제 사물의 윤곽이라는 뜻이고요. 내부적으로 리퀘스트 내부 코드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단어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폐곡선을 이렇게 그냥 나이브하게 이렇게 따라가면서 쭉 따면은 이걸 로우 컨투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딴 다음에 그걸 다시 한번 트래킹을 해가지고 가능한 직선으로 합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합쳐서 이렇게 직선으로 된 이런 볼록 다각형은 아니고 그냥 다각형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따진 폐곡선을 이제 적절하게 잘라가지고 이제 볼록 다각형을 만들면 내비게이션 메시가 완성이 되는데요. 이 볼록 다각형으로 만드는 방법은 최대한 먼저 삼각형으로 전부 다 쪼갠 다음에 그 삼각형들을 이제 다시 적절하게 합쳐가지고 이렇게 볼록 다각형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게 됩니다. 네, 이 모든 과정을 이제 거치면은 이렇게 예쁘게 내비게이션 메시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아까 전에 이제 리퀘스트 타일 메시라는 폴더가 있었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동적 메시를 만드는 데 사용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실시간으로 이제 바뀌는 내비게이션 메시를 이제 실제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예, 리퀘스트에서는 그냥 다시 빌드하고 있습니다. 그냥 파괴가 됐으면은 그 부분을 다시 빌드를 하면 되는데 다만 이제 그거를 온 맵을 이제 전부 다 리빌드를 하면 효율이 좀 떨어지니까 내비게이션 메시를 먼저 타일 단위로 잘라서 한 번에 리빌드하는 양을 한 번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빌드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미리 계산을 해서 저장을 해두게 됩니다. 여기 타일 캐시라는 얘기가 그 얘기고요. 타일로 나눠서 그 타일 부분을 각각 이제 캐시를 해둔다는 얘기죠. 아까 전에 내비게이션 메시 빌드의 6단계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레스터라이제이션을 하고 걸어다닐 수 있는 부분을 찾은 다음 깎아내서 그 리전으로 나누고 리전의 둘레를 따서 그거를 폴리곤으로 나누는 6단계였는데요. 실제로 이거를 뭐 이게 기준에 따라 가지고 소요 시간은 너무 달라가지고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대략적으로 그 레스터라이제이션과 워크업을 1호드까지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충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3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전처리를 한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최소한의 단위로 쪼개서 레이어로 쪼개서 이제 타일 캐시로 저장을 해두고 그 다음에 실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형이 일어나면은 그 부분의 캐시를 로드를 해서 이제 그 변경된 장애물 정보를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리전을 다시 따서 그 다음에 컨투어를 만들어서 폴리곤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 메이크 레이어라는 부분이 조금 이게 뭐지 하는 사람이 계실 걸로 생각하는데요. 예, 그 건물 같은 거를 생각을 했을 때 건물을 이제 타일 단위로 쪼개게 되면은 1층, 2층, 3층에 있는 것들이 어쨌든 한 타일에 포함이 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1층에서 물건이 깨지거나 아니면 생기거나 했을 때 3층에 있는 내비게이션 메시도 빌드를 하면은 좀 불합리하니까 그거를 이제 층 단위로 쪼개는 개념입니다. 그 층으로 쪼개기 위해서 리전을 빌드를 해야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빌드 리전은 요 뒤에 있는 내비게이션 메시를 빌드하기 위한 리전이라기보다는 그냥 층 단위로 쪼개기 위한 리전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요 전처리에 해당하는 요 절반, 아까 전에 이 부분이 3분의 2 정도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3분의 2 정도를 먼저 처리를 해둔 다음에 실시간에는 한 3분의 1 정도를 처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타일링을 쓸 경우에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게 있는데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타일링을 쓰면 이제 오탐색 문제의 발생 빈도가 좀 올라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다시피 지금 이 점을 기준으로 길을 왼쪽으로 잘못 잡고 있죠. 지금 이게 본래는 이런 정점이 생기지를 않는데 이게 타일로 인해 타일의 모서리 부분에서 이 정점이 발생을 하면서 생기게 되는 문제인데
사실 타일링을 쓰는 이상에는 이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경로를 1차적으로 탐색을 한 다음에 그 레이 캐스팅을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검증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레이 캐스팅이라는 게 이제 언리얼 엔진에서 제공하는 그 레이 캐스팅은 아니고요. 실제로는 이제 내비게이션 메시 상에서 레이 캐스팅을 하는 알고리즘이 리퀘스트 내에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슬슬 잊어버리셨을 무렵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게임은 구형 맵에서 하는 게임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구형 맵에서 게임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제 구형에 대한 거를 좀 이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간단히 구명기하학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구명기하학은 이제 리만기하학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구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설명하는 기하학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성질들이 조금 있는데요. 제일 기초적인 얘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구면에서 좌표는 일반적으로 3차원 공간과 마찬가지로 XYZ 벡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부면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벡터의 크기는 무시하고 이제 방향만 사용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2D 좌표계를 이제 구면이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구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구면 좌표계를 쓰면은 플로트 2개만 저장하면 되니까 조금 더 그 저장 용량은 줄어들기는 하는데 실제로 내부적으로 구면에 대해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얻는 이득이 별로 없어서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3차원 벡터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면상에서 직선은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로 정의됩니다. 대부분 아시다시피 최단 거리는 이제 두 점을 포함하는 대원의 일부고요. 그 두 점과 원점으로 이루어진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이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점을 지나는 평면이기 때문에 노멀 벡터 하나만 있으면 두 점을 잇는 직선이 정의가 되는 거고요. 두 개 A 벡터랑 B 벡터 크로스하면 노멀 벡터 나오죠. 그리고 두 구면상에서 이제 두 점과의 거리는 이제 두 지점 사이의 각으로 정의가 됩니다. 각 계산하는 방법은 내적을 한 다음에 A 코사인을 취하면 나오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이제 구면상에서 거리를 지정을 했으면 구면상에서의 속도를 이제 보통은 이제 구면상에서 이제 이 각속도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높이에 따라 가지고 실제 유닛의 이동 속도가 달라지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요거 유닛을 이동을 시키면 높이 있는 유닛이 가까이 있는 유닛보다 빨리 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 문제를 디렉터의 컨펌을 받아서 해결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컨펌을 받았다고 말은 했는데 리퀘스트는 실제로 2D 거리만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3차원상의 거리로 처리를 하게 되면은 리퀘스트를 사용할 수 없다고 얘기한 게 이제 먹힌 것 같습니다. 네. 구면상에서 이제 두 개의 직선을 보면은 반드시 두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일치할 때만 제외하고요. 당연히 이 성질 때문에 평행선은 없게 되고요. 그리고 그 두 직선의 교점은 이제 두 노멀 벡터를 크로스 연산을 해가지고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한 이 성분을 노멀 벡터로 표시했을 때 그 노멀 벡터 두 개를 크로스를 하면은 두 개의 교점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교점을 그 두 직선 사이의 각은 이제 성분을 나타내는 두 평면 사이의 각으로 정의가 되는데요. 혹은 이제 평면 사이의 각으로 정의를 하거나 아니면 그 교점에서 그 각각의 직선에 대한 접선을 그어서 그 접선의 각도 같은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직선 사이의 각을 정의를 했으니까 이제 직선이 서로 수직이라는 개념 자체는 쉽게 정의가 되는데요. 한 점에서 주어진 직선에 수선을 내리려고 하면은 실제로 이제 직선의 노멀 벡터랑 그 주어진 점을 크로스 연산을 하면은 이 수직선의 노멀 벡터를 구할 수가 있고요. 이 수직선의 노멀 벡터가 이제 원래 직선의 노멀 벡터를 크로스를 하게 되면은 그 교점이 나오게 되고 그 교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을 하면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구면의 특성상 이제 P랑 N1이 일치를 하게 되면 수직선이 정의가 되지 않는 상황도 존재를 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의를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수직선이 이제 여러 개가 내려가는 상황이 있다는 얘기는 그 삼각형 내각의 합이 기본적으로 180보다 크다는 성질이 있는데요. 두 개만 더해도 이미 180도가 넘어가죠. 근데 실제로 이제 게임을 만들면서 골치 아픈 거는 직사각형이 정의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사각형 내각의 합도 360도보다 크기 때문에 그 수직선 3개를 만들어 봐야 이게 아기가 맞지를 않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게임을 만들어 보면은, 게다가 저희는 모바 게임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직사각형이 이제 게임을 만들면서 꼭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 게임에서는 직사각형을 선분에 대해서 일정 거리를 가지는 점들의 집합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양쪽 요 직사각형의 요 두 개를 제외하고 요 나머지 두 변은 직선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사각형에 비해서 원은 비교적 직관적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굳이 신기한 거를 얘기를 하자면 구면에서는 한 점에서 이제 원을 그렸을 때 그 원이 직선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 정도가 특이한 점인 것 같고요. 구면상에서 이제 원이라는 게 표현하는 공간 자체가 3차원 공간에서는 원뿔에 해당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서론이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리퀘스트 내비게이션을 구형 맵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퀘스트 시작은 복셀라이제이션으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일단 구면을 격자로 쪼개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요. 구면을 격자로 쪼개는 거는 옛날에 이제 지도 때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택한 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큐브맵에서 사용하는 정육면체를 구면으로 사용하는 쿼드스피어라는 사용 방식입니다. 요 쿼드스피어에 대해 가지고 간단히 좀 개념적으로 좀 설명을 추가로 하면, 개념상으로는 이제 구면을 원점을 향해서 레이를 쏴서 그 111에서 -1에 해당하는 큐브에다가 사용을 하는 건데요. 실제로 이제 개념적으로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계산값으로는 굉장히 간단한데, x, y, z 중에서 이제 어느 값이 절대값으로 가장 큰지, 그리고 그게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면이 결정이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2, 5, 10 벡터가 있다고 하면은 절대값이 제일 큰 게 z고, 그게 그 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사용은 위쪽 면으로 사용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그냥 그 이 벡터를 그 z값으로 나눠주게 되면 사용이 끝나게 됩니다. 이 쿼드스피어의 가장 큰 장점은 요 같은 면에 있다는 전제하에 직선이 직선으로 똑같이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요 스피어 상에서의 직선이 큐브 상의 직선으로 사용되고 그 역도 성립을 하죠. 이게 면이 6개가 됐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개별 코딩을 해야 돼 가지고 경우의 수는 좀 많은 편인데, 실제로 이게 어차피 if문으로 빠지는 거라 속도에는 큰 지장이 없고요. 그 대부분의 사용 방식, 그 대표적으로 저 지도를 그렸던 메르카디안 도법에서도 보면은 그러니까 지도상에서의 직선, 요 위도선이 실제로 구면상에서는 직선이 아니게 사용이 되죠. 대부분의 사용 방식에서 사실 직선이 직선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을 하면은 쿼드스피어가 가지는 그 장점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구면상에서 요 한 면에서 이제 격자를 나눈 이 격자선들 자체도 직선이고,